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동단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영 강사입니다. 자료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으시고요. 그냥 진짜 앞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어제 증명 영어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맘카페 이런 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을 거고,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 재원생 어머님들께 거의 제가 어제 시험 분석 문자를 다 발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재원생이 아니신 어머님들도 계시니까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증명 영어 시험이 꽤 어려웠죠. 사실 어려워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전교에 90점 넘는 아이들이 적으면 15명이고 많으면 한 22, 23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학년 중간고사랑 똑같은 반응이어가지고 2학년 중간고사 1컷이 90점 정도 됐고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들 딱 영어 중간고사 시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 시험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게 진짜 증명시험이었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증명 1학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다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 거의 많았어요. 듣기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마 내년 정년이시거든요. 그분 빼고는 다 여기 거의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고 제 2, 3학년이나 증명여고 조교생들한테 이 선생님 아세요? 하면 다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이 뭐냐면은 이번 첫 시험이 진짜 어땠냐면 이 선생님들이 학교도 적응하고 하니까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못 보신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증명 스타일에 맞게 좀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어려워졌던 포인트를 하나를 이제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개수 문제가 중간고사 때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3.4점 곱하기 2문제. 근데 이번에는 5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준하는 문제가 또 2문제 나와서 사실상 개수가 7문제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타임어택이 걸려가지고 어제 제 반에 제일 지금 잘 치는 아이가 94, 95인데 그 아이도 시간이 쌤 너무 빠듯했다. 검토할 시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서답형이에요. 집에 가서 어머니 냉정하게 보셔야 되세요. 서답형은 우리 아이가 틀린 게 있다면 사실 중학교 영어가 안 된 거거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증명 영어 서답형은 우리 아이가 내신 기간에 좀 더 공부한다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원의 품사를 변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중학교 때 비교급 구문 영작하는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 본문에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내용만 본문에서 참여해야 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반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 쌤 저는 남들이 서답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서답형이 너무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한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중학교 때 기본기가 탄탄했던 아이들이었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딱 말씀드릴게요. 냉정하게 우리 아이가 어법 모두 고르시오를 틀렸다면은 어법은 이번 학기 이번 방학 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법 모두 고르시오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별로 안 높았어요. 별로 안 높았고 다른 일치 불이치는 난이도가 높았지만 어법 모두 고르시오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틀렸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까 아이 멘탈이 너무 약하거나 사실 어제 8번부터 모두 고르시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멘탈이 깨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와서 어법이 좀 기초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로 봐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번에 학교의 모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이제 증명이 좀 오래 계신 눈땡땡 선생님이 계신데 야 저번 시험이랑 난이도 비슷하게 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집보 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원래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난이도 조절이야. 실제로 제가 매 수업마다 제가 저희 반 테스트를 치거든요. 참 저도 신기해요. 애들이 이거 되게 쉽게 풀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이 막 틀리고 하는데 역시나 그러면서 제가 집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개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맨 마지막에 풀고 맨 마지막에 푸시고 시간안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제 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듣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그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듣기 객관식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듣기를 틀렸다고 해서 무작정 혼내실 게 아니라 애들이 이번에 대다수 틀린 번호 5번입니다. 어머니 나중에 가시면 아마 확인되실 텐데 5번은 상당수의 제 반에 90점 넘는 아이들도 사실 좀 틀렸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가 너무 쉽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답형 2번은 제 재원생들은 이번에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직보날 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사실 진명 영어 듣기 딕테이션을 틀리는 거는 그건 아이가 조금 부족하게 준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도 해주고 학원에서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틀린다는 거는 본인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머님들과는 여기 오신 이유가 사실 원래 제가 간담회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별로 말씀 안 드리고 시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2학기가 이렇게 걱정이 되실 텐데 저는 여기에 오신 어머니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학기가 아니라 2학년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진명은 지금 2학년 같은 경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리딩 문제가 훨씬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리딩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냐면은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독해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독해가 안 되는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고, 근데 실제로 아이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제가 단어를 안 외워서 그렇지 단어만 외우면 영어 등급 금방 올라갈 거예요. 제가 열심히만 하면 영어 등급 금방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나중에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자료집을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영어를 글을 잘 읽는 아이와 글을 못 읽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렇게 글이 주는 메시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고, 사실은 요번에 이제 어머님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에 9평에서 요번에 6월 평가하면서 영어 등급이 다들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영어 등급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최악은 뭐냐면은 2학년이 되면은 영어가 리딩이 훨씬 강화되고 어쩌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진명여고도 리딩 문제가 훨씬 더 강화될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가 일치, 불일치 문제나 추론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는 문제인데 2학년이 되면 1학년 하다못해 2학기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 이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라서 사실 시험 기간에 그렇게 영어 공부를 안 해요. 또 다른 아이는 시험 기간에 영어를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근데 점수는요? 당연히 전자가 훨씬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명 영어나 양성 영어 같은 경우 이렇게 리딩이 훨씬 더 강화되기 시작하면은 학교 내신 기간에 공부하는 게 더 이상 뭐라 해야 될까? 이 아이의 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막 5에서 10점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등급을 높여주는 시험은 아니게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진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그런 게 1학기랑 2학기 비교하면 2학기 시험이 훨씬 어렵습니다. 2학기 시험이 난이도가 정말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이건 실제로 제가 직권 때 얘기한 건데요. 애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2학기 내신 기간 등록 안 하더라도 다음 주 제발 좀 영어 좀 해라. 그리고 지금 입시 제도에도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진명이 문과 학교라는 건 이미 옛날 얘기고요. 이미 그거는 정말 한 3, 4년 전 얘기고 대부분이 아마 이과를 갈 텐데 2학년이 되시면은 위에 언니나 오빠가 있었던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2학년이 되면은 과탐이 3과목이 들어가죠. 사실 그때부터는 영어를 정말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영어 기간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방학 때 일단 어머님 딱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겠죠 방학 때.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야 돼. 뭐가 더 들어가야 돼? 뭐가 더 들어가야 될까? 단어는 당연히 외우는 거. 어느 영어 학원을 가도 해야 되고 단어 해야 되고 그건 맞는 말이죠. 뭘 하면 좋을까요? 2학기 목동권 기출 문제를 다 푸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게 수학학원들이나 국어학원에 가면은 학교 내신 기출을 풀리시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머니들 내신 기출 좀 안 풀리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명이나 양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기출 문제들이 돌고 도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여담이지만 이번 제 반에서 지금 점수가 제일 잘 나온 아이 한 명 같은 경우에는 1월달부터 저랑 올해 1월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1, 2월에 그 아이가 저랑 같이 뭐 했냐면 목동고, 강서고, 신목고, 진명여고 2학년 기출을 저랑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 내신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어제 집보 때, 그러니까 목요일 집보 때 같은 경우에 제가 수업실 딱 1시간 했어요. 1시간 하면서 다 찝어줬는데 그 찝어줘도 이제 결국은 학교생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학교에서 특히 시험 같은 게 현장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처하는 능력이
그 대처하는 능력을 이번 방학 때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고1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독해가 일단 1시간 반씩 들어갈 거고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 단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동의어 반이요. 그 다음에 어법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어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될 거고 특히 클리닉 때 제가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게 아무리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저는 클리닉을 무조건 꼭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방학 때 클리닉 진행 안 하면 좋은데 반드시 클리닉을 진행하는 이유는 클리닉 때 어머님들 물어보세요. 방학 클리닉은 뭐 하냐면요. 무조건 단어예요. 영어의 근간이 단어라는 건 어머님, 아버님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단어 클리닉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옆에서 끼고 볼 거예요. 끼고 얘기했던 대로 너 이거 다 왜 골랐냐 해가지고 시험 때 왜 이거 다 골랐냐고 해서 태도를 교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단순히 대형학원 와가지고 수업만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머님 이제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건 여러 번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하는데 가끔씩 애들 중에도 그래요. 쌤 영어 수업 그냥 주 2회로 해주시면 안 돼요? 난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 그럼 왜요? 이러면은 정말로 수업이 이 점수를 올려주면 학원 회비랑 상관없이 학원 일정이랑 상관없이 수업 횟수를 늘리는 게 맞아. 그러나 내 생각에는 특히 고등 영어는 네가 스스로 많이 해보고 네가 스스로 잘못된 문제를 고쳐나가면서 네가 오답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옆에서 그걸 교정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에 클리닉에 하루 들어갈 거고 이 클리닉은 무조건 뭐 할 거냐면 단어 클리닉을 30분씩 할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목동공 기출 풀면서 이 아이들한테 답지를 먼저 주지 않을 거예요. 답 찾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줄 거예요. 야, 이거 네가 한번 생각해봐. 저는 계속 옆에서 힌트만 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거죠. 이번 진명 영어에서 어머니 우리 아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점수가 70점 미치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번 방학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어법이랑 단어만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안타까운 애들 그런 아이들이에요. 양정이나 진명이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쌤 여름방학에 어법 특강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한마디 하거든요. 너 정말 들을 시간이 있어. 특히 제 반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국제학교나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사실 한국식 어법이 정리 안 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1학년 때 그냥 어떻게 버텨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그냥 시험 기간에 외우면 되지 그러다 본인들도 이제 2학년쯤 되니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선생님 어법 특강 해주세요 하면은 사실 2학년 여름방학 때 이 아이도 어법 특강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명에서 점수가 70한 5점 미치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 갔다 왔는데 아직도 한국식 어법에 대한 용어가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제 학원이 아니더라 어디를 가더라도 어법 특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진명 2학년 영어 100점이랑 양정구 이번에 영어 지금 제 생각에 그 아이가 정규 한 3등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다 1학기 때 좀 점수가 중간고사 때 안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진명과 양정영어가 3등급이 1등급이 되고 1등급이 3등급이 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시험을 잘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등급에서 3등급이 됐고 3등급에서 1등급이 됐는데 특히 이번에 사실 점수가 대부분 5에서 10점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제 반에 오른 애들이 한 3분의 1이고 반대로 떨어진 애들이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점수가 떨어진 건 당연하지만 예방주사 세게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2학기 때 점수 흔들리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